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주 MBC가 마련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저는 진행을 맡은 김아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이제 불과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면서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내 최대 격전지죠. 전주 을선거구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진보당까지 세 당의 후보가 지금 전주 MBC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초청 대상은 등록된 후보 중에서 공직선거법 82조에 근거해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토론은 전주 MBC 텔레비전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정했고요. 이번에는 첫 번째 공통 질문을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즉 제2요구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양곡관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검법 등 법안에 대해 모두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지 입법권에 대한 침해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권한을 갖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은 이게 상대방끼리 서로 합의에 의해서 잘 되고 있는 그러한 국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나냐면 꼭 여소야대. 다시 얘기하면 야당이 훨씬 많을 때 거기에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법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견제책이 행정부에서는 거부권이라는 걸로 했죠. 이런 예로 이제 들어서 말씀드리다 보면 노태우 대통령 때 여소야대였거든요. 그때 7건이 있었어요. 또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6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다 여소야대였어요. 지금 그때 여소야대는 조금 좀 차이가 있어. 한 10석, 20석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180석 대 120석 정도, 거의 60석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여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정부로 넘기면 그건 일방적이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제의를 해달라. 그래서 합법적으로 돼 있는 게 이제 그 제2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했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 게 있어요. 가능하면 저도 국회 입법이 제대로만 잘 된다고 하면 하여튼 아주 적은 숫자로 그렇게 해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일방적인 야당의 그러한 입법 횡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여야가 합의만 잘 된다면 거부권 행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더더욱이 여야가 합의해서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검법에 대해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 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성윤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보고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부자 감세, 부자들만 이해하고 정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양곡관리법과 노랑봉투법을 거부했죠. 이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민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두 번째로 저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걸 보고 정말 뻔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자기의 가족을 수사하라고 통과시킨 법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중앙검사장으로 있을 때 저에 대해서 또는 제 가족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이 접수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이 사건은 검토해보니 수사할 거리가 안 돼 라고 말했을 경우에, 사건을 처리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이런 행위,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유하고
거부권을 남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무도하다. 정말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이다. 과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걸 보고 정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패륜적인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 사용하셨습니까? 예. 네, 이번에는 강성희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하여 거부권 법안이 총 9건입니다. 아까 노무현, 노태우 정부에서도 많이 있었다 이러는데 지금 2년 차입니다. 2년 차에 9건입니다.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역대급 거부권 남용입니다. 양국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같은 민생 법안 뿐만 아니라 방송 3법 같은 언론개혁 법안, 심지어는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등 대통령 배우자의 가족 비리를 밝히는 쌍특검까지 거부했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말한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특검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법 앞에 평등은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 멈춰 섰습니다. 4월 3일 이후에는 최상병 특검법을 의결할 수 있는데요.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도피했다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지금 귀국했습니다. 범죄 은닉, 범인 도피를 단죄해야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거부권 폭주에 제동을 걸고 거부권 행사 법안을 모두 다시 살려야 합니다. 진보당이 민주당과 단일화를 추진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권이 압승하면 거부권 폭주를 막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탄핵도 가능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야권 압승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그 압승을 위해서 저희는 힘차게 더 달려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 을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토론하시면 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두 후보에게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단답형 질문이 아닌 한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과는 반대 순서로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윤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8분입니다. 정은천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던 작년 8월에 전북을 방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만금에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개발 속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잼버리 사태로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자 여론이 악화되었고 이를 가리고 전북에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보고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를 지시하고 새만금 SOC 예산 78%도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국토부 보도자료 봐도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에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바 요경을 통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국토부가 공식 보도자료로 상관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은천 후보는 새만금 SOC 예산이 3천억 원 복원됐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국토부 원안은 얼마고 복원된 예산은 얼마인지 복원된 원안에서 몇 프로 삭감된 것인지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말 그 8월 달에 그 윤석열 대통령 거기 개영식에 왔을 때요. 사실 LNS 1조 8,400억의 협약식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셨는데 그 다음 날 액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잼버리가 터졌는데 아니 이거 설명을 드려야죠. 지금 6,400억에서 5,000억을 깎았어요.
그 잼버리 사태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의가 다 나오니까 전부 삭발하고 하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기재부 장관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결사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같이 액수를 하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3천억 올렸는데 3천억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항만, 예? 그다음에 내부 개발, 예?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부 그렇게 해서 3천억을 함께 올렸고 거기에 액수를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공항 예산이 327억을 마지막 예산으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올라간 겁니다. 원래 국토부 원안은 6,626억 원이었죠. 그런데 예산이 1,479억 원으로 깎입니다. 그런데 예산 보고는 4,479억 원으로 보고가 됐죠. 원안 대비 32%, 2,147억 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거 정 후보님께서 3천억 원 복원시킨 겁니까? 아니 여당 야당이 합쳤는데 도지사가 그렇게 올라와서 얘기하니까 추경호 장관 만나가지고 서로 협치하면서 그 3천억이 올라간 거예요. 그냥 뭐 야당만 일방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게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가 힘을 뭉쳐야 되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돈 그렇게 삭감한 거는 국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정부에서 삭감한 거를 다시 국회에서 복원을 시키는데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문재인 복원시켰다는 정부에서 뜻입니다. 2020년 전북 예산 증가율이 아십니까? 8%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3년간 8% 예산 증가율을 보였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북 국가예산 증가율 아십니까? 그거는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을 하는데 첫 해에는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예산 증가율만 말씀해 주십시오. 2,300억을 올렸어요. 2,300억 올리는 것도 예산 증가율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예산 됩니다. 3점 몇 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때 1차 년도는 3,200억이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싸움판 벌어져 갖고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지금 아니 저는 그 당시에 4월 달에 아니, 이 후보님, 정 선거 후보님, 우리 강성희 제가 후보 말하겠습니다. 선거 되는 바람에 전북 예산은 다 물러났어요. 올해 저는. 마이너스 1.56%로 전국 광역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예산입니다. 전남도 4.9%, 광주도 3.5% 진행됐습니다. 호남에서도 전북만 이렇게 홀대받는 겁니다. 이런데도 정 후보님은 나만 뽑아지면 윤석열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는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예산 삭감으로 보고한 윤석열 정부에서 전북은 답변할게요.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호남에서 윤석열 정부 부정평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무려 83%입니다. 국민은 이미 윤석열 정권 그리고 정 후보에 대한 판단은 끝났습니다. 정 후보는 새만금 예산을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보복심 하나로 새만금 예산을 대폭 깎아버리고 유일하게 전북 예산만 삭감해버린 윤석열 정부와 공범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년은 잼버리 싸움으로 중앙과 전라북도 완전히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런 결과였어요. 그 전에 제가 예산 결산 7년 동안은 줄기차게 예산이 올라가서 6조 원에서 9조 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에는 4월 달에 강성희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 당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서 제가 도당위원장, 그다음에 예를 들어 국민통합위원장 여기 당이면 다 물러났어요. 물러나게 하면 작년 1년간은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태였어요. 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글로컬 대학 3.0, 30. 전북대학교 글로컬 대학 2천억을 지정해서 거점 대학으로 기여했다. 이렇게 토론에서 발언하시고 후보님의 취적으로 설명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니까? 뭐 제 취적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고요. 이것도 여야 협치의 결과였다 했는데 양호봉 총장께서 여당의 창구를 저한테 좀 해달라. 그래서 교육부 장관 만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육부 장관을 만나고 노력한 거. 아니 양호봉 총장이 없습니까? 저한테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남대학교는 안 됐는데 전북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이렇게 된 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매우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호봉 총장한테 전북대는 질문하십시오.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교육부의 심사위원회가 규정 절차에 따라서 블라인드로 심사해서 결정한 걸 알고 있는데 글로컬 대학 유치를 마치 정치적 성과로 말하면 전북대 노력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양호범 총장 이거는 확인하십시오. 전북대와 전북구 노력을 정치로 이용하는 숟가락 올리기 신공이다. 숟가락 얹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정 의원님, 정 후보님 일꾼 하시는데, 예. 이 보시면 20일 참여연대에서 21대 본회의 출석부를 점검해서 출석률을 점검했습니다. 본회의 무단 결석 1위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입니다. 2위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3위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입니다. 권영세 의원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 치고 우리 정운천 후보께서는 국회 본회의 결석률이 왜 2위가 됐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인데 작년 선거 때가 좀 빠진 게 있고요. 다만 전북 예산이랄지 전북 법안 만든 데는 제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제가 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당이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조금 국회를 소홀히 한 출석하지도 거는, 않고 일을 합니까? 네? 국회 출석 않더라도 국회에서 일을 해야 일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국회를 몰라서 그렇죠. 법안 소위 또 예결위 네. 또 그다음에 상임위 이런 데에서 하는 거고요. 주도권 토론은 국회 본회의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 이번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운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8분입니다. 네, 이성윤 후보하고 이렇게 뭐 대화를 하면서 느껴보는 거는 국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 내용 써본 대로 지금 이 얘기를 해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국회만 안다면 저렇게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제가 진흥청이 여기 내려오고 또 기금운용본부가 여기 내려오고 하는 등등에 직접 참여를 했고요. 새만금 개발청은 직접 제가 법안을 내는데 거기에 남경필 위원장 공동위원장이 돼서 그 법안을 내가지고 엄청 노력을 해서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이성윤 후보가 지금 첫 번째 공약이 헌법재판소 이전을 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빌공짜 공약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2021년 친명 민영배 의원이 그 공약을 했어요. 광주로 가져오겠다. 3년 동안 문턱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와 동의가 꼭 필요하고 여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일개 초선 의원이 올라가서 공약에서 될 일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된다고. 정 후보님은 초선인 때가 없었습니까? 아니 초선 때도 장관 출신이니까 일을 많이 토론 했어요. 과정에서 일개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답변해 보십시오. 이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저는 오랫동안 네. 전주에 근무하기도 했고 전주에서 군대도 공무했고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전주는 법조 3성을 배출한 법조 중역의 성지입니다. 이 성지에 뭐를 할까 고민을 했고 성지에 법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유치하는 게 맞다고 확실했고요. 지금 아니 제가 듣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200설 수권 정당에 민주당에 입당한 이유가 이게 그렇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니까 그 희망사항 좋아요. 희망사항이 얼마든지 아닙니다. 좋은데 그 공약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져오겠어요? 말씀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민주당의 수권 정당에 입당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힘이 있는 그러니까 수권 능력인 정당에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잠깐요. 민주당에서 제가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민주당이 다 한다 합시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할 텐데 정부 동의, 국민의힘 동의는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우선 법안으로 제출하고 네. 제가 헌법재판소 이체에 대한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 민주당의 수권정당 힘으로 제가 설득을 해서 그런 법안을 제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설득을 할 겁니까? 싸움 안 하고? 국민의힘은 예. 설득을 하겠지만 예. 반대하면 다수결로 나가는 거죠. 못 하는 거예요. 정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정부 동의도 설득하겠습니다. 설득해요? 이거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제가 미리부터 안 된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될 일을 공약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국가예산 12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아니 중앙정부하고 그렇게 싸운다고 지금 싸우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12조 원 예산을 3조 원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 3조 원을 어떻게 높인다는 얘기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네. 3년간 예산 증가율이 8%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당선이 된다면 임기 말쯤까지 8%씩 증액하면 12조 원이 된다는 거고요. 잠깐요. 지금 잠깐. 전북은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다 좋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그래서 정부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협치를 거 아닙니까? 통해서 동의를 받든지 여기 낙후됐으니까 우리 함께 해보자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싸움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싸우자는 게 아니고 전북의 목소리를 일치 단결해 내자는 겁니다. 됐습니다. 일치 단계라면 됩니까? 양자는 뭉쳐야 아니 됩니다. 우리 10명 국회의원이 그러면 민주당이 다 모아서 일치 단계라면 됩니까? 일치 단결해서 중앙에 가서 예. 우회 권력을 통해서 싸워야죠. 그래서 싸우면 우리의 권리를 됩니까? 얻어내야 됩니다. 권리는 아니, 주장하는 자, 투쟁하는 자가 얻어내는 겁니다. 지금 기금운용부무 전북 이전도 엄청나게 여야의 노력을 했어요. 새만금 개발청 법안 만들 때도 저보다는 국민의힘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 가서 이거는 전북 발전에 필요하다,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왔어요. 근데 당장 윤석열 정부 타도하겠다. 윤석열 정부 임기를 단축하겠다. 또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 동식하겠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어떻게 설득을 시키냐고요. 설득 문제가 그건- 아니고 아니, 지금 약자는 이럴 때 아니, 싸워야 할 지금- 때가 있고 아니, 설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득해서 전북이 예산이 기획된 게 있습니까? 오히려 깎였잖아요. 그렇게. 제가 아까 전남 광주하고 전남하고 전북을 비교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충남의 1인당 GRDP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전북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3대 5입니다. 전북은 얼마죠? 약 3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충남은 얼마죠? 플래카드 현수막 걸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충청북도는요? 충청북도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려면 기업이 내려와야 되고 그 GRDP 1인 생산량이 높아져야 모든 문제가 이제 선순환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전북이 싸움만 하고 일당 독주로 가다 보니까 지금 3,200만 원입니다. 전주 안주 통합이 안 되고요. 청주 청원이 통합돼서 오송림까지 바이오 단지를 만들고 나서요. 지금 현재 청주, 청원, 충청북도가 4,800만 원이 됩니다. 우리 3,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키워넣기 위해서 도지사하고 그렇게 협치를 통해서 지금 새만금에 10조 원의 투자 협약을 맺었어요. 그게 대기업이 세 군데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활성화를 시켜야만 일자리가 창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일자리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한 건데요. 지금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충남하고 비교는 안 하고 충남은 여야가 5대 5로 있고요. 전남이나 전북은 그냥 민주당 독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협치를 하자. 여야 협치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야 협치에 대한 성과를 작년에 많이 냈는데 그 잼버리 싸움으로 지금 그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 외로는 그 전으로는 협치의 성과를 너무너무 많이 냈다는 거를 협치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얘기했는데요. 협치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영상 가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 일반 12초 남았으니까 지금 올해 지금 12조 올리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한 이제 국책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면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그런 대형 사업들이 뭐 몇 개나 있는지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거를 해야 합니까? 제가 나중에 별도로 발표할 시간을 갖도록 거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아직 공부를 못 하셨죠. 저는 주경야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싱크탱크 세상에 전문가를 모아서 아니, 싱크탱크를 만들고 12조 예산을 만든다고 하면 12조에 만드는 예산의 근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게 하이표 튜브 종합시험센터, 그린 수소, 클라스터. 거기는 이제 완주에 그 수소 산단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미래 국가산업, 국가 첨단 산업단지는 한 6,400억이 필요해요. 그러한 예타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12조 원 예산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그런 거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12조 원 준비하고 하겠다고. 있습니다. 정리해 아니, 이제 주십시오. 공약만은 빌공짜 공약이라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